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앞으로 보육시설 고르실 때 한결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후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평가 체계를 통합하고 이 평가 등급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박광일 기자입니다. 201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체계가 통합되고 평가 등급도 공개됩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4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이 같은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 체계 통합 방안과 정보공시 통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마다 각각 다른 평가 영역과 지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시설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학부모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통합평가는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는데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의 등급제를 적용하고 모든 기관의 평가 등급과 평점 사유를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평가 부담을 줄여주는 등 유인책 또한 제공합니다. 현재 유치원 평가 시 평가 결과 보고서만 유치원에 알려주고 어린이집은 평가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통합평가 설명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비는 실제 학부모가 내는 비용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며 아동학대 등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은 관할청에서 일괄 공개합니다. 한편 정보공시 통합 방안은 체계 개편과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광일입니다.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내년 5월 개막하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본격적인 준비를 알리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5월 개막하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가 지난 16일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알리는 스타트업 행사를 개최하고 대회 상징물을 공개했습니다. 대회는 세계 120여 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는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국제종합경기대회로 내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80여 개국 6천여 명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골볼, 유도 등 9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세계에서 5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개최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종합경기대회로 2015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서울시와 인근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히 홍보대사로 배우 김보성과 구혜선이 위촉돼 대회를 알리기 위한 다짐을 약속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서 극기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세계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 보자 열정으로, 뛰자 희망으로. 시각장애 선수들의 열정은 2015년 5월 서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돈을 빌리고 못 갚아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 압류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금융당국이 이런 도를 넘어서는 압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정인 기자입니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금이나 보장성 보험금이 압류된다면 어떻게 할까? 현행법 민사집행법은 1,000만 원 이하의 사망보험금 등 보장성 보험금이나 한 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 원 이하의 예금, 기초생활급여 등을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계약이 효력을 잃게 되면 보험의 해약 환급금 일부를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의 경우 계약이 깨지지 않도록 제때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일반 예금 통장으로 입금되면 다른 돈과 뒤섞이면서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수급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행복지킴이 통장으로만 급여가 들어와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급여에 압류가 이뤄지면 생계형 예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해당 사실을 밝히고
압류 명령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최근 5년간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환자가 지난 2009년 약 2만 명에서 2013년 약 3만 명으로 5년 사이 1만 명가량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9.6%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 여성 환자가 71%로 남성이 28%인데 반해 월등히 높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8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과 치료가 이를수록 발병을 늦추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느덧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을 이뤄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한겨울의 매서운 칼바람도 따뜻하게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드림투게더와 서울 정동제일교회가 크리스마스 드림트리에 적힌 아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한 행사를 열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선물을 전해줌으로써 꿈은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감동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또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같이 이제 또 저희들과 정동제일교회가 손을 잡고 이렇게 귀한 행사를 또 기획하고 치르게 됐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드림트리로 선물을 전달받은 아이들은 129명. 아이와 후원자가 1대1 결연을 맺어 소원 쪽지에 적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을 받는 아이도 전하는 후원자도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어릴 때 배워야 이 다음에 자기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드림투게더가 좋은 일 하는 걸 보니까 소외된 아이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꿈이 좀 작아지거나 꿈이 너무 이렇게 소박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꿈이 정말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서 모두가 다 큰 꿈을 좀 이뤘으면 좋겠고요. 이들의 바람처럼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전한 작은 선물이 더 큰 꿈을 갖고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낡고 조금은 지저분했던 경기도의 한 마을이 마을 개선 사업을 통해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삭막했던 환경이 개선되자 마을 주민들의 표정도 더 밝아졌는데요. 최원미 기자가 전합니다. 허름하고 지저분했던 벽에 화사한 꽃가새가 자리 잡았습니다. 삭막했던 골목길은 알록달록 예쁜 그림들로 가득합니다. 경기도의 생활환경 복지마을 사업에 선정된 후 소외 지역이었던 마을에 생긴 산뜻한 변화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아주 부족한 아주 이런 마을이었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아지고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담장과 울타리마다 도색 작업이 이루어졌고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줄 쉼터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변화는 주민들 간 소통에도 찾아왔습니다. 칙칙했던 마을 분위기가 바뀌니 주민들의 표정도 밝아졌고 서로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의자 있잖아요. 같이 가다 거기서 쉬어서 앉아서 얘기도 하고 그러고 가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편하지. 할머니들도 좋고 애들도 좋고 마을이 깔끔하고 좋죠. 낡고 오래된 소외지역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진행한 생활환경 복지사업. 안성과 안산, 연천까지 2012년부터 4개의 마을이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호응도가 높았고 신청 마을이 많아짐에 따라서 올해 2개 마을에서 내년도는 5개 마을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소외지역을 개선시켜주는 경기도 환경복지사업 덕분에 도내 곳곳의 마을들이 생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원미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이동식 빨래방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총 632명을 찾아 2,026채의 대형 빨래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동식 빨래방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동식 빨래 차량을 지원받아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의 깨끗한 이부자리 세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보조공학 서비스 노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서울시립 뇌성마비 복지관 내 지하 1층에 마련됐으며 대여와 개조, 맞춤 수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눔과 배려의 아름다움을 실천하고 있는 해맞이 호미곶 예술단이 포항시 북구 보금자리 요양원에서 국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현재 요양원에는 포항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공연으로 재능 기부를 한 해맞이 호미곶 예술단은 흥겨운 우리 가락과 가요 공연으로 요양원 장기 요양자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엔돌핀이 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농업기술센터 흥해청사에서 2014 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졸업생 146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습니다. 포항농업대학은 매년 3월 학기가 시작돼 농업 이론과 현장 학습 등 연간 22회 100시간을 이수하면 12월 수료증이 나와 주경 야독을 해야 하는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농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졸업생들은 농업 현장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농업대학의 과정별 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릉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명 라이온스 봉사단과 한국은행이 지역 내 어르신을 모시고 무료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또 거동이 힘든 어르신에게는 도시락을 집까지 배달해드리고 맞춤형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정기적인 자원봉사로 어르신과 소통하고 친밀감으로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 시간입니다. 오늘 1077호 장애인신문의 첫 번째 기사는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내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일원에서 진행되며 4년마다 개최하는 시각장애인들의 국제종합경기대회로 아시아에서는 서울이 최초의 개최지라는 내용입니다. 대회에는 80여 개국 6천여 명 선수들이 참가해 육상과 축구, 골볼 등 9개 종목에서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식사대 등과 관련한 장애인 식탁 규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차량 동선과 분리해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장애계가 장애 당사자와의 소통 없는 개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는 일면 기사입니다. 특히 개정 법률안 제59조 9항에 장애인 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서 국가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한다고 정의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장애계는 장애인을 보호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서울 지하철 1, 4호선을 운영하는 직원분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지하철 10대 불편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에스컬레이터 2줄 서기,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배려, 부정승차와 성범죄 예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잘 실천하지 못했던 지하철 내 이용 수칙과 에티켓에 대해 바로 알고 모두가 불편 없이 이용하는 지하철로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특히 사람들의 이동이 잦은 출퇴근 시간이면 장애인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캠페인이 지하철 이용객들 간의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